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2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23회 강의에서는요, 우리 계속 지금 34조를 보고 있습니다. 등록요건 5단계 중에 부등록 사유. 그래서 1학 내지 사항 또 다시 한번 자꾸 이렇게 선반 인원이라고 하죠. 선반처럼 자꾸 틀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34조 1항 각 호를 보고 있습니다. 1항의 제2호부터 22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저번 시간에는 2호 내지 4호를 봤고요. 이번 23회 때는 5호 내지 6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6호를 공부할 때 제척기간이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등록 요건들이 있는데 34조 우리가 이제 등록 요건이라는 거는 거절 이유, 무효 사유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효 사유는 무조건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것들은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34조 1항 6호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척기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도 아마 만약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런 것들 많이들 이제 구분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제척기간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34조 개괄입니다. 34조는 크게 1항부터 4항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1항, 2항, 3항, 4항. 그 중에 1항은 21호부터 21호가 있는데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고요. 하여튼 34조는 부등록 사유 5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조 2항은 판단 시점 말씀드렸죠. 출원시와 등록 여부 결정시가 나눠지는데 출원시인 거 다시 한번 또 반복할게요. 출원시인 거는 1호부터 21호 중에 딱 5개가 있다고 했죠. 11, 13, 14, 20, 21호. 그냥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이유를 뭐 굳이 막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11, 13, 14, 20, 21호. 얘네들은 출원시, 나머지는 등록 여부 결정시다. 그다음에 34조 3항은 상표권 소멸과 관련 있는 규정이고 34조 4항은 투교환 제도, 그 중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제도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특별한 규정입니다.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34조는 4항까지 있고요. 이렇게 1항 중에 1호부터 21호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호하고 6호를 볼 예정입니다. 자, 34조 1항 5호입니다. 자, 5호는 이게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박람회하고 관련 있는 규정이라 너무 뻔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박람회와 관련 있는 게 상표로 나온다는 게 뭘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전 엑스포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엑스포 여러 가지 뭐 문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엑스포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엑스포 자체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어떨까요? 자, 여기에서 자기가 이게 엑스포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화장품에 관련된 거를 엑스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상표 등록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람회 출품을 한 적이 있는 어떤 내용인데, 요거를 뭐 좀 뭔가 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박람회에서 뭐 나름의 소개도 했었던. 그러니까 이름을 만약에 요렇게 진 거예요. 신나라라는 비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비누라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신나라라는 이름을 중점으로 해서 요거는 엑스포라는 관련된 거는 이제 조그맣게 하나의 상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상표로 조그맣게 뭐 했을 때, 자, 만약에 요거 우리 지금 요거 상표가 이제 요거 전체로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자, 요렇게 엑스포라는 걸 자그맣게 표시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상표 등록될 수 있느냐? 이거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이게 엑스포라는 이름은 나름의 공익적인 거고, 그 엑스포 주체업자라든지, 아니, 그 주체 어떤 기관이라든지, 걔네가 등록받을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출품만 한 걸로는 등록받기는 어렵다라고 원래는 등록을 안 시킵니다. 그게 부등록 사유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5호의 경우엔 그 원칙과 예외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은 판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5호는 박람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어쨌든 그냥 개최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뭐 절차는 어떻든 간에 여기 보시면 박람회가 나오죠. 박람회. 자, 박람회 또는 또 꼭 국내 정부가 아니라도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는 거기에 상패, 상장, 포장이라는 건 아까 뭐 도형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일 수도 있는데 그것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보면 여기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있는. 동일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있는이라는 표현이 아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자그맣게 표시를 하든 되게 보조적으로 자그맣게만 표시했다 하더라도 있기만 하면
이거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있는이라고만 해도 있기만 하면 이거는 보조적으로만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그냥 동일 유사에서 넓은 의미인 경우에는 보통 거절시키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앞에서도 보면 다른 규정도. 근데 이 경우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조그맣게만 표시되어 있어도 등록을 안 시킵니다. 그게 이제 하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상품 얘기가 있습니까? 자, 그냥 하여튼 박람회 이름이 들어갔거나 그거에 상패, 상장, 포장 그게 관련된 것들과 동일 유사하기만 하면 상표 등록을 거절시키고 그래서 상품이 관련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 지금부터 벌써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규정이 5호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래도 박람회에서 출품을 했었거나 이러면 그래도 나름의 뭐 그래도 등록을 받거나 이렇게 해줄 좀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예외를 두게 됩니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수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상한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상품도 아니고요. 딱 그 박람회에서 수상을 했어야 되고 그 상품도 딱 거기에 한정된 상품입니다. 유사한 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표를 쓰실 때 일부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박람회라는 걸 아까 쪽에서 같은 크게 쓰면 안 되고요. 부기적이고 보조적으로 일부로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 박람회에서 수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한 상품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일부로서 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수상일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니까 지금은 아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거고 예외가 있겠구나. 박람회와 관련 있는 규정이 뭐라고요? 5호입니다. 우리가 상표법에는 박람회와 관련된 게 2번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뭐 47조라는 규정도 있는데 참고로 47조라는 규정도 있는데 요때 있으면 34조 1항 5호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7조에서 한 번 또 나옵니다. 박람회는 딱 2번 나옵니다. 상표법에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4조 1항 5호 요것만 나중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박람회와 관련 있는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호입니다. 6호부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6호부터 13호까지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호부터 13호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례도 많고, 그래서 꼼꼼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문 강의니까 6호부터 13호는 무언가 유명한 것들을 따라하는 경우, 아니면 이미 뭔가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모방한 경우, 이런 것들이 6호부터 1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호입니다. 게다가 이제 6호부터 13호는 시험에 나올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이나 논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문 강의니까 6호부터 13호가 되게 중요한데 6호는 이제 어떤 거냐? 자, 이런 것들이 6호와 관련인데 딱 어떤 거 보시면 김연아, 박찬호, 방탄소년단, 자, 다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하여튼 유명한 사람 이름. 그래서 사람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탄소년단 이렇게 나오면 사람의 어떤 단체죠. 그래서 어떤 명칭, 주로 아이돌 그룹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성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 법인 이런 경우.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명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우리 상표법에서는 저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명하면서 사람 또는 명칭, 회사, 법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련도 없는데 상표 등록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6호에서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호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아주 많이 그리게 돼요.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A라는 이게 우리 지금 경우에는 6호잖아요. 이게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명칭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이름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명해야 됩니다. 이게 저명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주지하냐, 저명하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구분이라든지 그런 거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거를 따라한 경우, 그것과 비슷한 경우에 등록을 이거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6호에서 이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6호에는. 자, 6호에는 우선 저명해야 되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타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 거여야 되고요. 거기에 성명, 명칭, 상호. 그래서 여기 나중에 그거 외에 뭐 초상, 얼굴이죠. 서명이라는 거 사인, 인장은 도장, 아호는 어렸을 때 쓰던 이름, 예명은 우리 연예인 같은 이름 같은 거죠. 그다음에 필명 이런 것들은 뭐 책을 쓰거나 그럴 때. 그다음에 그것들을 줄여서 쓰는 약칭.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외우시게 됩니다. 볼까요? 성명상, 초서인, 아의, 필약 이렇게 외우시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겁니다. 성명. 아까 유명한 박찬호, 김연아. 그다음에 명칭. 이런 것들은 아이돌 그룹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호는 회사 이름이겠죠.
그래서 뭐 쌍용 뭐 이런 것들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금호, 그다음에 뭐 삼성 이런 것도 쉽게 알 수 있죠. 대신 이게 되게 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근데 표현이 동일 유사라고 안 돼 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포함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우리 아까 5호에서 했을 때는 있는 그랬는데 여기는 또 이제 포함이죠. 그러니까 이거 있기만 하면 6호에 해당해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유사보다 더 범위가 넓어요. 하여튼 있기만 하면 유명한 사람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호부터는 이건 다 요건을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6호부터는 유명한 사람들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명한 고인이라는 것들도 아까 앞에서 나왔었는데 다른 회차에서 2호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김연아라는 이름으로 뭐 김연아 사탕 이런 걸 화장품 이런 걸 상표 출원하면 등록이 안 되죠. 김연아 본인이 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타인이 아니잖아요. 김연아라고 하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김연아 뭐 화장품 이러면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김연아랑 연락이 돼요. 그래서 승낙을 받았어. 그러면 제가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이돌 그룹 이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승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유명한 판례들이 많아요. 뭐 동방신기, 뭐 신화 이런 것들이 다 6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호부터는 여러 가지 판례들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당연히 시험에 딱 낼 수 있고 많이 이슈가 될 만하다는 게 딱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유명한 사람의 이름, 아이돌 그룹, 뭐 회사 이런 것들이 등록이 안 된다. 그게 6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호부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게 등록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인데 만약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122조의 34조 1항 6호부터 10호, 16호, 35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정이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데 얘네들 규정은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지만 얘네 규정 등은 6호부터 10호, 16호, 35조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효심판 얘기를 해야 되는데 6호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5년이 넘었어 현재 시점에. 그러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규정에 해당하면 6호부터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얘네 6호부터 10호까지는 그 다음에 16호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만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게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6, 10, 근데 당연히 숫자가 좀 눈에 띄죠. 6, 10, 16, 그 다음에 35조. 6, 10, 16, 35조. 6호부터 10호, 16호, 35조. 요거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는 기본 강의 때 그냥 개념적으로 들으시고요.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필 6호부터 되게 중요한 규정인데 제척기간이라는 것들도 있게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척기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한다. 몇 년? 5년이다. 기억해 두세요. 제척기간. 그리고 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꾸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반복해서 가볍게 자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의심하지 말고요. 저를 좀 믿으시고 믿고 계속 입문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중에 결국에 합격의 길을 안내해 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상표법 입문 강의 23회였고요.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다음 회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